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은 엔비디아와 AI 칩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AI와 에너지의 전환점, 데이터 센터 전력망 탈피와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2026년 시장 전망과 지리적 이동,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돈을 쓸어 담을 주요 수혜 기업들을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 투자 지도를 읽는 핵심입니다. 첫째, 수요의 충격, The Demand Shock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AI 공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메가와트 단위를 넘어 기가와트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은 전력 사용량이 1기가와트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가와트는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즉, 새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 3개 중 1개는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혼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전력망의 한계, The Grid Failure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전기를 전달할 구리선과 변압기 같은 물리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틸리티 기업들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속도가 기업들의 기대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 전환, The Strategic Pivot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전력망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전력 솔루션을 찾는 전략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가 풍부한 텍사스나 조지아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아예 전력망 연결 없이도 가동되는 독립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혜 기업입니다. 이 전력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의 GE 버노바, 원자력의 탈렌에너지, 자가발전 솔루션의 블룸에너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보유한 비스트라, 그리고 이동식 에너지 솔루션의 솔라리스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 시장의 각자 도생 트렌드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리드 디펙션, 전력망 이탈, 혹은 아일랜드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외부 전력망 연결 없이 데이터 센터가 스스로 100%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전이 되었을 때만 비상발전기를 돌렸다면 이제는 아예 1년 365일 내내 내 마당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럼 빅테크들은 왜 비싼 돈을 들여 발전소를 직접 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속도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를 끌어오는데 4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AI 전쟁은 1분 1초가 급하죠. 5년을 기다리느니 당장 6개월 안에 가스터빈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전력 확보 시간을 단축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2028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의 45%가 직류 배전 방식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개발자들은 유틸리티의 느린 타임라인을 우회하기 위해 이 독립운전을 기본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차트의 전망치를 보십시오. 2030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용량의 3분의 1이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이 아일랜드 모드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틸리티 회사들이 독점하던 전력 시장의 파이가 이제는 자가 발전 장비, 즉 가스터빈, 연료전지, SMR 제조사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 오늘 방송의 결론인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 AI 에너지 슈퍼사이클을 이기는 황금 비율로 5대2대 2대1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절반, 무려 50%는 척추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GE 버노바, GEV, 비스트라, VST,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입니다. 이들은 AI 전력 생태계의 물리적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말 그대로 땅 주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들은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묵직하게 들고 가야 할 여러분 계좌의 대들보입니다. 둘째, 20%는 전력망 병목 현상의 해결사들에게 배정합니다. 전력망 연결이 늦어질수록 웃는 기업들, 바로 블룸에너지, BE와 솔라리스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SEI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일랜드 모드, 즉 자가발전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전이 치열해질수록 이 해결사들의 가치는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 또 다른 20%는 내실을 다지는 필수 장비 기업입니다. 파월 인더스트리, POWL과 플루언스 에너지, FLNC에 주목하십시오. 발전소만 지어서는 안 되죠. 그 안을 채우는 변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필수입니다. 이들은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매 분기 놀라운 실적 성장으로 숫자를 증명해내고 있는 알짜배기들입니다. 마지막 10%는 전략적 조커, 바로 원자력 밸류체인입니다. 탈렌에너지, TLN과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 CCJ, 센트러스 에리유를 담으십시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고 장기적으로 다가올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까지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요약하자면 인프라 대장주로 중심을 잡고 병목 해결사와 장비주로 수익률을 높이며 원자력으로 미래까지 대비하는 이 5대2, 2대1 전략. 이것이 바로 2026년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SMR, 소형 모듈 원전,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이 도대체 서로 무슨 관계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SMR 생태계의 5대 핵심 축 그림 한 장이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 생태계는 오른쪽 끝에 있는 심장 고객에서 돈이 뿜어져 나와 왼쪽의 두뇌에 해당하는 설계사를 거쳐 가운데 몸통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해 다시 전기로 바뀌어 고객에게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 구조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오른쪽 구름 속에 있는 고객입니다.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곳을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막대한 자금을 펌프질해주지 않으면 SMR 산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돈다발인 녹색 달러 코인 흐름을 보십시오. 빅테크가 운영사와 장기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고 돈을 쏴주는 순간 멈춰있던 SMR 생태계가 비로소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왼쪽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뇌 그림이 보이시죠? 바로 설계사, 디자이너, 영역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직접 공장을 돌리지 않고 오직 원천 기술과 설계도라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승부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두뇌인 만큼 이들의 설계가 표준으로 채택되면 고수익을 얻지만 채택되지 못하면 실적이 전무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구간입니다. GE 버노바의 경우 BWRX300이라는 SMR 모델을 직접 설계했고 뉴스케일과 경쟁하는 SMR 설계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입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발전소가 지어지나요? 아닙니다. 그 밑에 로봇팔과 공장 그림, 즉 제조가 필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GE 버노바, 바로 이 손과 발 역할을 합니다. 설계사가 머리를 쓰면 이들은 실제로 쇳물을 녹이고 기계를 깎아 원자로를 만듭니다. 이곳의 매력은 안정성입니다. 설계사가 누가 되든 결국 기계는 이들이 만들어야 하니까요. SMR 시대의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붉은 물방울과 연료봉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가 많은 분이 놓치시는 연료, 즉 이 비즈니스 흐름의 혈액에 해당합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에리유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도 피가 안 돌면 죽듯 아무리 좋은 SMR도 이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ALEU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돌아가는 60년 내내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캐시카우,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모이는 중앙, 운영을 보십시오. 컨스틸레이션 에너지 CEG 같은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설계도의 기술, 제조사의 기계, 공급사의 연료를 모두 사들여서 발전소를 직접 돌리는 몸통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들은 빅테크라는 확실한 고객에게 전기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깁니다. 그림에서 보듯 모든 화살표가 이곳을 거쳐 다시 오른쪽에 전력 공급을 받는 고객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MR은 꿈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이 GE 버노바를 단순히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표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제가 GE 버노바의 생태계의 하이브리드 포식자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로 치면 설계와 생산을 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보적인 세 가지 무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두뇌, 브레인입니다. 왼쪽 첫 번째 박스를 보십시오. GEV는 남의 설계도만 받아 쓰는 게 아닙니다. BWRX300이라는 자체 SMR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강점은 경제성입니다.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 대신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싸고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SMR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첫 번째 SMR로 낙점될 만큼 실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제조 능력입니다. SMR 시장에서 뉴스케일이 이기든 테라파워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원자력으로 끓인 물을 전기로 바꾸려면 거대한 증기 터빈이 필요한데 전 세계 발전용 터빈 시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GE 버노바입니다.
경쟁사가 설계를 따내도 결국 터빈은 GE 제품을 사다 써야 합니다. 누가 이겨도 돈은 GE가 버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일랜드 모드의 완성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SMR이 나올 때까지 5년, 10년을 못 기다립니다. 이때 GEV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기가 막힙니다. 고객님, 당장은 우리 가스 터빈 게스 돌려서 전기 쓰시고 나중에 SMR 완성되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갈아타시죠. 현재의 가스와 미래의 원자력을 한 번에 묶어서 팔 수 있는 유일한 기업, 그래서 빅테크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설계와 제조를 모두 가진 GEV는 단순한 부품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기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SMR 시장의 불확실성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누가 이기든 웃을 수 있는 이 확실한 하이브리드 포식자 GE버노바에 주목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비스트라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붙인 별명은 AI 전력의 슈퍼 집주인입니다. 왜 집주인이냐고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노른자위 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메타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비스트라의 4가지 독점적 권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사 면허, 라이선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돈은 많죠. 하지만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NRC 면허입니다. SMR 시대가 와도 구글이나 아마존이 직접 원전을 돌릴 순 없습니다. 결국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원전을 돌리고 있는 비스트라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스트라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지위입니다. 두 번째, 메타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원전 직결 계약이 규제 당국에 막히면서 시장이 공포에 떨었었죠. 그런데 비스트라는 보란듯이 메타와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규제 장벽이 높은 직결 대신 전력망 연계, 그리드 PPA라는 스마트한 방식을 택해 규제는 피하고 실익은 챙겼습니다. 이 계약은 규제 때문에 원전 데이터 센터는 안 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비스트라는 된다는 확신으로 바꾼 결정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스 직결, 가스 코로케이션입니다. 당장의 실적을 책임지는 부분이죠. 맨 땅에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가스관, 송전탑, 냉각수가 다 있는 자기네 발전소 앞마당, 브라운필드에 데이터 센터를 초대합니다. 5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앞마당으로 와. 당장은 가스 터빈 돌려서 바로 전기 줄게. 이것이 SMR이 나오기 전까지 전력 기근을 해결해줄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브릿지 솔루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제 해결사 능력입니다. 정부가 기존 전기를 뺏어 쓰지 마라, 고 압박하자 비스트라는 증설로 답했습니다. 기존 전기를 빼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새 터빈을 추가로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정부도 만족하고 빅테크도 전기를 얻는 신의 한 수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십시오. 에너지 리얼 에스테이트. AI 시대 최고의 부동산은 강남 땅이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고 냉각수가 흐르는 비스트라의 발전소 옆자리입니다. 면허와 부지는 기본이고 이제 메타라는 확실한 레퍼런스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스와 원자력을 모두 가진 이 하이브리드 집주인의 새빵살이를 하려는 빅테크들의 줄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앞서 SMR 생태계를 5가지로 나눴을 때 제가 이 기업을 몸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몸통일까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설계, 제조, 연료 분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몸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EG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3가지 권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의 중심입니다. SMR은 부품만 사서 조립하면 끝나는 레고 블록이 아닙니다. 복잡한 설계 기술, 정밀한 기계, 위험한 핵연료를 모두 통합해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운영 능력이 핵심입니다. CEG는 이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그곳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바로 면허 독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NRC 면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무사고 기록과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CEG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 운영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가 SMR을 도입하고 싶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독점적 관문, 톨부스가 바로 CEG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일랜드 모드의 입증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 계약, 즉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3마일섬 원전 재가동 소식 들으셨죠?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모델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임을 업계 최초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모든 SMR 계약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면허와 부지를 쥐고 있는 이 몸통 운영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고 싶다면 SMR 생태계에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 기업은 블룸에너지입니다. 제가 붙인 별명은 AI 전력망의 해결사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전기를 쓰고 싶은데 전봇대 세우는데 5년 걸린대요. 바로 이겁니다. 블룸에너지는 이 문제를 1년 미만에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블룸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소가 없다는 겁니다. 가스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송전탑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스관만 있으면 어디서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왼쪽 첫 번째 박스를 보세요. 스피드 투 파워. 유틸리티 회사가 송전망을 연결해 주는데 보통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블룸에너지는 주문하고 설치까지 50일이면 됩니다. 시간이 곧 돈인 AI 경쟁에서 경쟁사보다 4년을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들이 블룸에너지를 찾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박스, 진정한 독립운전, True Island Mode입니다. 혹시 정전이 돼서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블룸에너지 서버를 설치한 데이터 센터는 걱정 없습니다. 외부 전력망이 붕괴되어도 자체적으로 가스를 받아 100% 독립 가동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현존 최고의 기술입니다. 하단을 보십시오. 파스트레인 프로바이더. 남들이 꽉 막힌 국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블룸에너지는 뻥 뚫린 추월차로를 열어줍니다. 전력난이 심해질수록 전력망 연결이 지연될수록 이 시간을 파는 기업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히든카드, 바로 솔라리스 에너지입니다. 앞서 발전소와 전력망을 이야기했다면 이 기업은 에너지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발전소가 아무리 많아도 연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가스전에서 데이터 센터 앞까지 에너지를 배달하는 미드스트림의 핵심 강자, 솔라리스를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에너지 물류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스 발전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럼 그 가스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바로 솔라리스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가스가 많이 흐를수록 통행료 수익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AI 전력 소비가 늘어날수록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죠. 두 번째,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인프라 주식은 성장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솔라리스는 다릅니다. 내년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를 보십시오. 0.36달러에서 0.92달러로 무려 155%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건 지루한 배당주가 아닙니다. AI 사이클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월가의 내로라 하는 큰손들이 이미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물량을 매집해뒀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 진짜 고수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 독점 기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십시오. 인프라스트럭처 백본. 화려한 AI 칩 뒤에는 24시간 끊김없이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이 든든한 혈관이 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프라 비즈니스에 폭발적인 성장성까지 겸비한 솔라리스 에너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숨은 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SMR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 조각,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붙인 별명은 SMR의 혈액입니다. 사람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죽듯 최첨단 SMR도 이 연료가 없으면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센트러스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 유지, 바이털 퓨얼입니다. SMR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건설 지연입니다. 하지만 센트러스는 다릅니다.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다 지어진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전소가 가동되면 수명인 60년 내내 주기적으로 연료를 사야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는 일회성이지만 연료 판매는 영원한 반복 매출입니다. SMR판, 프린터와 잉크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바로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독점입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4세대 SMR은 기존 우라늄보다 농축도가 높은 HALEU라는 특수 연료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서방 국가 중에서 이 HALEU를 상업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곳은 오직 센트러스 에너지 단 한 곳뿐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차세대 SMR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센트러스를 거쳐야만 합니다. 세 번째,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원래 이 시장은 러시아 국영기업 테넥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체적으로 연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센트러스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십시오. Fueling the Future. SMR 하드웨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그 심장을 뛰게 하려면 결국 센트러스의 HALEU,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수혈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밝은 미래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냉정하게 기회와 위험의 저울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성장과 정책적 불확실성의 대결 구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의 초록색, 기회 요인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에너지 주식에 열광하는지 그 근거 3가지를 보시죠. 첫째, 가격 결정권,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지금 전력 시장은 완벽한 공급자 우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넘치는데 전기는 부족하죠. 지히버노바 같은 장비 회사나 CEG 같은 운영사는 이제 부르는 게 갑입니다.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둘째, 규제 완화, 디레귤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규제가 까다로운 곳을 피해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친기업적인 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전소 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즉, 규제가 성장을 막지 못하고 우회로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구조적 수요, Sustained Demand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투자는 단순한 경기 호황 때문이 아니라 빅테크 간의 생존을 건 AI 군비 경쟁입니다. 경기가 조금 나빠져도 이들은 AI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전력 수요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붉은색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화석 연료 사용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전력망 연결 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둘째, AI 버블론입니다. 만약 AI가 돈이 안 된다는 게 판명나면 어떻게 될까요? 빅테크가 지갑을 닫는 순간 전력 장비 수요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으로 경기를 타는 사이클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금리입니다. 발전소 짓는데 돈이 많이 들죠. 고금리가 오래가면 프로젝트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래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를 보십시오. 정책적인 노이즈나 금리 변동은 피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 아래에는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부족하다 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거대한 물리적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는 상방 압력이 더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I 공장은 전력 공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공장, 즉 데이터 센터의 칩에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컴퓨팅 파워는 누가 칩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칩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지만 전력 인프라는 돈으로도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발전소를 짓는 블룸에너지와 지히버노바, 원전 운영 면허와 부지를 독점하여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는 비스트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센트러스 에너지와 혈관인 솔라리스 에너지까지. 투자자 여러분, 이제 시선을 칩에서 전선과 터빈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2026년 투자의 승부처는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묵묵히 돌아가는 에너지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남들이 AI 거품을 논할 때 실체 있는 실적이 찍히는 에너지 기업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시장 속에서 명확한 기회를 찾는 눈, 5분 경제 브리핑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